이런 가운데 오늘 이 인물이 전격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에 또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발표를 보면서 아니 왜? 지금 왜?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갑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당 내에서는 배 최고위원이 사퇴할 거라는 얘기가 어젯밤부터 나왔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권성동 대행의 연이은 실책 같은 상황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은 이 당 대표가 거리 상태가 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이 상실한 상태가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이 기능 상실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해석의 여지와 좀 갑론을박의 상황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배 최고위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권성동 대행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오늘 사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과 사퇴 문제를 같이 의논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이준석 대표의 공백 사퇴, 그러니까 거리가 생길 때부터 고민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의 순간이 길어진 탓에 결단의 시점이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결정은 아니래요. 즉흥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민의 시점이 언제인가도 또 궁금하긴 하는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의 변 중에 이게 있어요.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누구 겨냥한 겁니까? 이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을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과거 뭐 이준석 대표도 악연이 좀 있었습니다만,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 물러나고 나서도 사실상 이게 비대위로 전환돼서 조기 전당대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여기서 더 혼란이 초래되면 안 되니까 일단 최고위원인 본인이 이제 여기서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 9명 중에 지금 김지원 최고위원 없고 그다음에 배현진 최고위원 지금 사퇴하고 그럼 7명 남았죠. 근데 의결 정족수라는 게 과반이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위에서 아무것도 의결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게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최고위원 중에 3명이 추가로 사퇴한다면 이론적으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사퇴하는 최고위원들이 더 나온다면 일단 최고위가 기능을 못하고 기능을 못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도부 구성 좀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당의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선출이 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고 위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9명이에요. 보세요. 근데 지금 기존에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있고 지금 여기서 아직 결론을 못 냈어요. 비대위 전환할지는. 근데 비대위 체제의 전환이 되면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의 모양새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은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아예 대표 복귀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혹시? 거의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걸 좀 잔인한 표현을 쓰자면
이준석 투명인간 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정치적으로 윤핵관 한 그룹 그리고 이준석 대표 한 그룹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이게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정치적으로 약간 서로 배틀하는 듯한 모습이 어쨌든 정적으로 계속 부각이 돼가 있고 역설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이게 조기 전당대회로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 특히 당원들의 감심은 차기 지도부 구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사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의문을 갖고 이제 피곤하니까 다음 지도부를 꾸려서 잘해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입장 밝히면서 국민들한테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여당 내의 어떤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할 때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본인도 현재까지의 지도부로서 어떤 이런 상황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국민들에게 더 사과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할 때 뭐 법적 대응할 것이다 그랬는데 조용히 있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재심 청구도 안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 당내 관련된 징계 여부의 뭐 적절성 부분을 판단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건 안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조기 전대로 간다면 사실상 본인 대표 박탈하는 건 똑같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법원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 내용을 어떻게든 조기에 수습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또 이제 한다는 전제하에는 이게 지금 제대로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가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무작정 사퇴하고 비대위 전환하자가 아니라 이런 예상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분란을 정확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해야지 이게 그냥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또 이준석 암초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위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가 해석의 예술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럼 보세요. 배현진 최고위원의 오늘 갑작스런 최고위원직 사퇴는 이른바 양수 겸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한 공개 경고이자 이준석 대표의 대표 복귀 원천 차단. 그런데 공교롭게요. 며칠 전에 이준석 대표 SNS에 뭔가 누군가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올라왔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양두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섬에서는, 그러니까 그 섬이 여의도인데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근데 여기서 반달 눈웃음 이 부분이 정치인의 일반적인 행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 반달 눈웃음이 바로 배현진 최고위원의 그 트레이드 마크, 그 이미지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을 염두에 두고 저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그 당 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그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악수를 청했었잖아요. 아하. 웃으면서. 네. 그때 요거. 이준석 아하, 대표가 네네. 딱 손을 밀쳤었죠. 치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밀쳤었고 그리고 나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중에 이준석 대표를 찰싹 때려서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장난하냐 뭐 그랬었는데 네네. 저 일이 있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배 최고위원이 한편으로는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 이런 거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 저는 앞뒤가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반달 눈웃음 이 대목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또 근데 저 장면을 두고 뭐 국민의힘 당원 뭐 내부 게시판도 그렇고 네티즌 분들도 평가가 안 좋았어요. 뭐 사랑 싸움이냐 뭐 등등등 이게 장난이냐 지도부 이게 등등등
자, 그런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 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냥 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원 당규상으로는 기조국에 좀 더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조국에 그 해석을 요청하신 상황인가요? 아니 아직 뭐 그런 거. 이게 저 표정과 말투 가지고는 이수정 교수님, 과연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가는 걸 내심 바라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상태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상당히 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배현진 위원의 그 어떤 지금 사태는 사실 모두에게 사실 놀라움을 준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제 입장이 놀라운 걸 놀랍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동의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네. 현재 이제 이 최고위원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든 난국을 타개를 한번 해보시겠노라고 그렇게 내심 결심을 하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 모습 보인 김에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글쎄요 이번 문자 사적인 내용 문자 파동 이후 좌불안석일까요? 사면 초갈까요? 가시방석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제 정조대왕함 진수식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26일 날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틀 후인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조대왕항 진수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요? 80분 정도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을 배정해서 같이 있던 일부 인사들을 본인의 자리로 이렇게 불렀어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왜 그런 걸 국회 본회의장에서 봐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참석자들이 말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보면 시종일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이틀인가 며칠인가 고생했다. 어머. 이 말은 상당히 좀 뭔가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성동 직무대행은 가벼운 목례로 반응을 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고생 좀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이건 농담을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어쨌든 지금 참석자들이 전한 분위기 보면 권대행을 향해서 뭐 당대표 직무대행도 하고 원내대행도 하고 있으니까 노고도 격려하고 당정이 하나로 뭉쳐서 잘해가야 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전혀 없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아닐 거야라고 혹시라도 지금도 외치고 있을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게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일 것 같아요. 왜? 이 언론 보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도. 그 전용기 타고 갔고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그 본회의장에서 열어봤어요 한 것도 아니고 며칠간 좀 고생했겠어요. 허허.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이제는 윤핵관과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같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만드는 대목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정계라는 게 누구도 절대 아군도 없고 절대 적군도 없기 때문에 아하.
이 두 사람이 과연 심정이 똑같은 심정일까 하는 데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을 이제 대표를 마주하면서 도대체 어떤 제스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개된 장소잖아요. 네. 거기서 화를 내도 이상한 거고, 아하. 칭찬을 해도 이상한 거고. 아하. 그러니까 뭐 그냥 캐주얼한 인사 정도를 주고받은 걸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내심은 결코 알 수 없다. 이게 네. 결론입니다. 그런데 네, 백선 송 변호사님. 교수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 사람 많은 데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거 왜 공개했어? 아하. 왜 부주하겠어? 이거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그 전용기 안에서 했던 몇 마디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힘을 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요. 오히려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행 전용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힘을 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어떻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언론의 과대 포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언론 보도로 며칠 고생했다. 이건 진짜 국민을 얼마나 얕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무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적인 대화다? 대통령한테 사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취하기 딱 좋은 소재가 터진 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도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